안녕하세요. 오늘 노인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곽정민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예방치약을 전공했고 공무원, 개업이, 봉직이 등 여러 필드웍을 경험하고 현재는 매일 데일리 프랙티스에 종사하면서 대한노년치의학회 노인구강보건정책연구위원장 및 섭식연화장애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강의는 12주, 총 24번의 강의의 첫 번째 강의로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개론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후 강의에서 심도 깊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노인 구강 건강이 왜 중요하고 현재 노인 구강 건강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구강질환은 가장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 중 하나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이환율을 보입니다. 또한 한 번 손상된 구강조직의 수복, 재활, 보철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구의 7%가 노인이면 고령화 사회, 14%이면 고령 사회, 21%가 노인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기간이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고 이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일본보다도 더욱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후년인 2025년 말에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에 소속된 28개 나라의 주요 질환에 대한 비용 지출을 살펴보면 구강질환이 당뇨, 심혈관계 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양방향 연관성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구강건강과 전신쇠약이나 기대수명, 건강수명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들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노인의 구강건강은 어떤 면에서 더욱 중요할까요?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 팀이 65세 이상 노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군은 노쇠의 위험이 2.7배나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팀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3,018명을 대상으로 노쇠 정도와 저작 기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저작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이 노쇠한 군에서 2.68배, 전 노쇠군에서 1.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쇠의 개념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화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 노쇠는 노화 축적에 의한 결과로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작은 스트레스와 신체 변화에도 매우 취약해지면서 질병이 쉽게 발생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의 노쇠 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현재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정기적으로 4가지 이상의 약을 먹는다. 최근 1년간 옷이 헐렁할 정도로 체중이 줄었다. 최근 한 달 동안 우울하거나 슬펐던 적이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대소변을 못 가린 적이 있다. 일어나서 걷는데 10초 이상 걸린다.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눈이 잘 안 보인다의 8개 항목 중에서 5개 이상이 해당되면 노쇠로 판정합니다.
미국 노인치의학을 20년 이상 이끌어온 에팅거 교수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노인이 70%, 의존적인 노인이 10%, 그리고 쇠약한 노인이 2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7.7에서 21.3%의 노쇠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건강한 비의존적인 노인은 질병 후 원상태로 돌아오지만 노쇠한 사람은 이를 쉽게 극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거나 요로 감염 등 경미한 질병에 걸리면 건강한 노인은 이를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만 쇠약한 노인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렴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질병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구강 건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감소증과 영양적 불균형은 다른 심리적, 사회적 요인과 함께 노쇠의 악순환 사이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감소가 명백해진 노인의 경우 먹는 능력과 섭취할 음식의 적절성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근감소증과 노쇠를 초기에 예방하고 비가역적 악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강 기능을 평가하고 주기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일본 치의학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강 기능 단계별 치과의사의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노인의 구강 건강에서 발음과 심미, 저작의 전통적인 구강 기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구강위생 관리를 통한 전신질환 예방과 섭식 연화를 원활히 수행해서 먹는 즐거움과 근력의 유지 및 오연성 폐렴을 예방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전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1번의 내용은 저희가 항상 고민했던 내용이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2, 3번에 집중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관련성을 치주질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치주질환은 호스트 이뮨 시스템을 만성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전신적으로 염증 상태를 유발합니다.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환자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보여드리는 위상차 현미경 영상입니다. 구강 건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전신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한 질환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동맥경화성 플라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심장에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뇌에서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치주염은 전신적으로 세균을 전파하여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을 촉진하고 조산 등 임신합병증을 유발하며 간, 소화기 등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주염은 구강 내 염증으로 제한되지 않고 구강과 먼 신체 부위에서도 병리학적인 소견과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중요한 전신질환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신질환과 치주염을 연결하는 병원성 기전은 전신적인 염증 반응입니다. 2012년에 열린 제9차 유럽 치주과학회 워크숍에서 치과의사에게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입니다. 첫째, 임상가는 치주염이 급성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된다는 증거를 인지하여 환자에게 주지시킬 것. 세 번째로, 고혈압과 비만, 흡연을 동반한 치주염 환자는 매년 내과의 검진을 받도록 권유할 것. 네 번째는 치주염과 급성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 식이요법, 운동 등을 권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강 감염과 전신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 30년 이상 지속된 스톡홀름 스터디에서 치주염이 없는 사람보다 치주염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총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수치를 보였고 고혈압, 비만,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등 여러 동맥경화 위험 인자와 치주질환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치주질환과 관련 있는 지표들과 뇌졸중 발병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낮은 구강건강 수준이 심장질환이나 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인한 것이며 구강건강 수준이 낮으면 조기 사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톡홀름 스터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특징적인 신경반과 신경섬유 다발의 형태를 보이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가장 흔한 유형의 치매입니다. 치매는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의 뇌손상으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장애가 생겨서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후천적으로 인지기능 손상 및 인격 변화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인과관계가 명백하지는 않지만 역학적으로 만성치주염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만성치주염은 전신적인 염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데 중추신경계의 염증 상태를 유발하여 인지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알츠하이머 디지즈로 사망한 84세 노인의 뇌 중 뇌교 폰스 부위를 살펴본 것인데 트레포넴마 펙티노보름이라는 구강내 세균이 발견된 현미경 사진입니다. 세 번째로 당뇨와 만성치주염의 상관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더 심각한 치주 손상을 볼 수 있으며 당뇨 환자가 아니어도 혈당 조절이 일시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좋지 않은 예후를 보입니다. 혈당 조절은 임플란트 성공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역으로 치주 치료로 감염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당뇨병 조절이 개선된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사선 사진입니다. 당뇨를 20년 이상 앓고 있고 당화혈색소가 8.9%인 환자에서 불과 2년 만에 하악 전치부의 브릿지 지대치의 골손실이 심해졌고 임플란트 주위염도 명백히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감염과 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닭에서 육종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검출과 암 발생의 연관성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감염이 발암 또는 악성 변형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민하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톡홀름 스터디에서 구강건강의 악화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높은 치면세균막 지수는 사망률과 관련이 있었고 71명의 암 환자에서 구취상실과 암도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구강감염은 암 발생에서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기전은 심뇌혈관 질환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노인 구강건강의 중요성에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 섭식연화 장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의 3대 섭식장애 중 저작장애와 연화장애가 구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섭식연화장애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흡인성 폐렴, 탈수, 체중 저하, 삶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쇠약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의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가 인지기능 저하나 입원, 요양원 입소 등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섭식연화 장애가 일어날까요? 성인에서는 연화 시에 후두가 충분히 올라가서 식도의 입구가 충분히 열립니다. 노인은 후두 위치가 아래에 있고 연화 시 후두가 충분히 거상하지 않고 식도의 입구 폭이 불충분합니다. 또한 섭식연화의 구강기에 식괴를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치아가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혀의 압력이 저하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상하게 구개부를 피게 하여 혀의 압력 저하를 보상하는 의치를 만들어주어 섭식연화 장애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2011년 기준 일본의 사망 원인 중 폐렴이 뇌혈관 질환을 추월하여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관련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폐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하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의 불의의 사망사고 중 약 30% 정도가 음식물이나 물건의 오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폐렴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연입니다. 오연이란 사전적으로는 모르고 잘못 삼킴이라는 뜻으로 식도로 넘어가야 할 식괴나 음료 중 일부가 기도로 넘어가 폐를 오염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69세 이하에 비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폐렴과 관련이 있는 오연은 약 6배 증가합니다. 섭식연화의 장애의 치료법은 그 진단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왼쪽 그림이 일반적인 치과 치료의 경우라면 섭식연화 장애 등 노인 환자의 기능 재활에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노인의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관련성, 그리고 섭식연화 장애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노인의 구강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스스로 치과진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노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한 노인들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노인의 경우 첫 번째로 노인들의 의료 기록 및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하고 전략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과적인 시술이 필요할 때 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로 치주질환과 치아후식증을 예방하고 특히 건강한 구강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노출된 치근부에 대한 정기적인 치주관리와 우식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치주질환이 진행된 경우 더욱 자주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존적이거나 쇠약한 노인들을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 요양보호사들에게 권장되는 구강위생과 관련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최소 2분 이상, 하루 2회 이상 칫솔질을 해야 하며 모든 치간부에 치실을 사용하고 틀니 세척을 하루에 1번 이상 하고 밤에는 전용 세정액에 담가둡니다. 항상 불소치약을 사용하고 고농도 불소치약이나 틀니 세정액, 가글제 등을 사용해 전문가의 처방을 받거나 도움을 받습니다. 가능하면 단 음식과 음료의 섭취량과 빈도를 줄이고 칼로리가 없는 당분 대체제를 활용하고 산성 음식과 음료의 섭취량과 빈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6개월 이하의 주기로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왕진을 방문진료로 확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과를 본인 스스로 방문하지 못하는 의존적이거나 쇠약한 노인을 위해서 가정이나 시설, 양로원 등에서 다양한 경로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구강 건강은 발음과 심미 기능 및 저작, 섭식연화 기능의 유지를 통해서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구강위생 상태 유지는 전신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신 노쇠를 방지할 수 있는 구강노쇠의 예방과 이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적 중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